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1월 9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된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경마가 됐던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또 홀덤이라는 또 노름을 하던 간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중간에 어떤 변동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 변동 상황을 이겨내가면서 급락을 하던 급등을 하던 그 변동 상황을 이겨내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던 내가 또 이익을 보던 간에 그걸 끝까지 해서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배팅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이고, 또 졌을 때 내가 받는 리스크는 얼마이고, 또 이겼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난 배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터득을 하고 본인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기량을 키우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이익도 없고, 남들이 보는 부자들이 그냥 쉽게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그게 노름이 됐던 경마가 됐던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간에,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내가 끼쳐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터득을 하고, 경마도 내가 이상하면 배팅을 하지 말아야지. 혹시나가 어디 있어, 혹시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100만 번 더 얘기했는데 그걸 못 깨달아 들으면 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 오늘 금요경마, 자,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연습 삼아서 소액으로, 여러분들 투자든 노름이든 간에 시드가 작살나면 못 이긴다니까.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노름도 잘하는 사람이고 배팅도 잘하는 사람이고 투자도 잘하는 사람이야. 내 얘기를 들으라고. 시드가 작살나면 그때부터 끝이라고. 그 1억을 갖다 줘봐요, 이기나. 뭔 말귀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하지 마셔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 먼저 배팅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배팅을 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야 내 실력이 는다고. 나 답답해서 그래. 참 진짜 너무 답답해. 안타깝고,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 잃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아파.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3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후반부에 다 몰아놨어요.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3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고, 제주경마 승부처는 3경주 하나.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3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3경주 하나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제주개차 1경주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그럼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자, 일단 6번 용강아리아라는 말이 신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행검사를 받는 거 보니까 7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로 주행검사 시 나름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줘 데뷔전 시 선전의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이 가장 우수하다. 이 능력이 베스트가 아닌 가운데 보여준 능력이니까 실질적으로 잠재력이라는 측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되는 마필이라 상대적으로 6번 용강아리아는 배팅에 충분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충마가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후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천하일품 선행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매번 내 새끼를 보여줘. 내 책 사행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 못 믿어로 못 가는 1번이 선행은 갈 수 있지만 느린 편성에서 6번이라는 말이 기본 순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넘어가는 순간에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아웃이잖아. 그렇지만 1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으니까 박재희가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6번이라는 말도 신마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 지가 선행을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선행을 끝까지 고집을 하겠지만 선행을 못 간 가운데서 뒤집기로 뒤엎을 가능성은 희박하잖아. 그러면 1번이라는 말을 앞에다 두고 뛸 거라고. 근데 얘는 내 새끼가 있으니까 선행을 안 가면 더 못 뛸 거라고. 그러니까 1번이라는 말은 이런 약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 10번 천하제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인기마로 강력하게 팔리죠. 자, 10번 천하제일은 사실상은 금강경시 꾸준하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 자체가 2%가 부족한 능력이야. 그런데 연속 상승된 전력을 직전 경주까지 보여줬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2%가 부족한 능력이야. 오메 이건 또 뭔 얘기요? 또 게이트가 10번 게이트야. 선행을 가면 베스트지만 선행 못 간다고 그랬죠. 1번, 6번이 빠르니까 외곽에서 10번이 질러 나와서 선행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따라가는 경주를 펼쳐야 돼. 그러면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2%가 부족하다는 건 마이너스 부분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번은 안 되는 능력이잖아. 그런데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왔으니까 지금의 페이스가 좋으니까 다음 경주도 더 잘 뛸 것이다라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 거잖아. 거기에다 또 전현준이란 등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적인 외적인 요소가 가미된 점수네. 기대감에 의해서 이게 팔리는 말이네. 주식에도 다 기대감에 의해 팔리는 거잖아. 스페이스 X가 뭐 한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우주를 간대잖아. 간대니까 어머 가면은 뭐 에너지도 끌어오고 뭘 끌어오겠대. 끌어올 거 아니여. 그러니까 팔리는 거잖아. 걔가 뭐 한 거 있어? 지금 우주에 가서 뭐 전기를 끌어와서 뭐를 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근데 왜 팔려? 기대감에 의해서 팔리는 거잖아. 10번은 왜 팔려? 여태까지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도 잘 뛰겠지. 어메 현준이잖아. 너 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 정연아. 강타야. 너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10번은. 그러면 1번, 10번이 이래서 팔리는 거라고. 그럼 능력은 누가 세? 얘가 세. 그럼 1번, 10번을 둘 다 믿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100% 장담하실 수 있어? 안 해야 되는 경주야. 근데 하잖아. 하고 나서 잃고 나서 맨날 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강타쌤 충마를 잘 잡아주세요. 뭐를 잘 잡아주세요. 나 모르는 거야 이거. 난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모르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X를 해놨는데 여러분 하시잖아. 이렇게 누적이 되면 시드가 깔려가지고 번전하려고 경마한다니까. 아니 내가 뻥카를 쥐질 것 같으면 그냥 오링 박으면 되는 거요. 뭐 인생 뭐 있어. 네가 씨발 간땡이가 그만 들어와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로 돈 벌겠다는 거야. 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깨달으셔야 돼.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너 그거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경마를 하니까 이는 거야. 맨날 주관이 없으니까. 자, 일경주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6 놓고 1태는 나는 10은 안 봐요. 10은 안 보는데 6번을 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1은 본다고. 근데 1을 믿을 수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경주라고. 공부를 안 한 새끼들이니까 그냥 뭐 대충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자, 부산 일경주로 갑니다. 안 하면은 있잖아. 서울도 안 가본 놈이 더 이빨 깐다고. 안 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아, 뭐가 무서워? 아는 게 없는데. 일자무식인데. 그게 뭐 자신감이 어쩌고. 아, 그게 자신감이냐? 내가 씨발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부셔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자신감이요? 뭐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됐네요. 자, 전봇대를 부시겠다는 건 자신감이에요? 만용이에요? 만용이죠. 자, 요즘 부산주로가 어떻습니까?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하죠. 내측에만 들어가면 다 뒤져버립니다. 내측에다 무슨 좋은 곳을 박아놨는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뒤져버려. 자, 그러니까 12번 이 빅토리아 축제는 능력상으로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10번하고 같이 출전을 시키잖아. 얘도 좋아. 그런데 12번과 10번을 놓고 보면 당연히 10번이 좋으니까 12번은 이 편성에선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게 불리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요즘 부산주로는 외곽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2번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번을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팔리는 말을 5번 퀸인드인데 이 퀸인드라는 마필을 여러분들 왜 팔리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야. 이게 왜 팔리지? 자, 요 마필은 주행검사 때 선행을 나서서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난번 데뷔전 때 어떻게 했어? 선행을 못 갔어. 선행을 못 가니까 뭐가 됐어? 풀빵이 돼버렸어. 그러면 얘는 선행을 갈 때만 봐야 되는 거네? 근데 이번에 선행 갈 수 있어? 선행 갈 수 있어. 그러면 주행검사 때 능력을 보여주면 얘 입상할 수 있어? 입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5번 퀸인드라는 마필은 입상을 위한 선행 조건 자체가 뭐야? 선행 여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냐 없냐가 결판이 나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풀어질 수가 있는 말이라고. 근데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입상이 가능하겠다. 이 편성은 12번은 능력상 대가리라고 보고 싶고 5번이라는 말은 선행 시에 뺐을 때니까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12번, 5번을 배팅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고 저 새끼 뭔데 승질내고 그러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안타까워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 경마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고 한데 끝까지 해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어금니를 물고 해야지. 왜 이게 장난이야?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 장난이야? 왜 그냥 대충 하냐고. 왜 대충이 어딨어. 대가리를 싸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대충 왜 하냐고. 그리고 왜 남을 원망해. 자기가 뼈튼 걸 해놓고. 아, 답답해 진짜. 자, 9번 동방불패입니다. 자, 신마죠. 자, 주행검사 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 같은 선입전개를 합니다. 선행 같은 선입전개가 뭐야? 앞마리 쭉 보내놓고 한 5m 이상 떨어진 데에 선행 가는 거지 뭐. 그게 선행 같은 선입이잖아요.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줘 데뷔전 선정 가능하지만 약점이 있어.
선행 같은 선입을 해버리니까 모래를 한 톨도 안 맞아버렸네. 이게 모래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행 가면 괜찮은데 선행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빠른 말 있어. 자, 5번 항해랑하고 1번 빛나는 순간이 있어. 야, 그래 모래 쳐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게이트도 외곽이고. 그럼 그거에 대한 검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만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모래를 안 맞고 잘 뛰는데 모래를 그냥 쳐맞아 버리면 그냥 서버리고 대가리 쳐들고 이래 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나와. 그 어떻게 이런 말을 추천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행검사 때 겁나게 잘 뛰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이런 변수라는 게 있잖아. 변수라는 게.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 놓을 때 대가리 놓을 수 있지. 대가리 까미지. 그런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 디젤 변수. 그러면 9가 지금 왕대가리로 팔리는데 얘가 이런 변수를 갖고 있어. 물론 얘가 선행을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안쪽 게이트에 5번 항해랑이나 1번 빛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9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외곽에서 흙을 맞아버리고 모래를 맞아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경주라고. 그 변수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야. 그러니까 해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5번 항해랑은 선행 갈 수 있고 1번은 능력상 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9번, 5번, 1번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 같으면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덥서 이게 그냥 건식인 줄 알고 쓱 들어갔다가 어떻게 광타야 너 이런 말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라고 그러냐. 와, 그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라고. 그때부터.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거리가 1800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200 경주가 아니야. 1800이야. 자, 그러면 1번 닥터 크리스. 자, 어찌됐든 데뷔 이후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력을 끌어내고 선입전개를 펼쳤는데도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냈다. 즉, 선행과 선입을 오갔다는 얘기는 선행력이 우수하고 선행력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근간의 행보가 어쩌었다는 거야? 1번은 굉장히 좋다. 자, 그런데다 1800을 주로 뛰었던 마필이니까 앞선도 빠른데 1800 대한 거리 적응력까지도 배양을 하고 있으니까 1번 닥터 크리스라는 말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지금 입장에서 얘를 빼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냐? 5번이 프라잉 덕한입니다. 송경윤, 김동영이 타고도 송경영, 김동영, 이성재가 타고도 능력 발휘가 가능했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서수근이 같았어. 플러스 알파를 줬네. 그런데다 거북등 패턴을 덕한이 만들어 놓고 베이스 자체가 선행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마필이야. 자, 그러면 5번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네. 그러면 1번, 5번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의 중심이자 기본이네. 나머지 한 말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유튜브 승부처. 오늘 제주경마는 이거 하나만 승부합니다. 나머지 전부 일반 경주로 합니다. 자,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인기마가 다 가부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부증에 대한 변수가 있어. 왜 이 가부증에 대한 변수가 생겼어? 이번에 레이팅을 올렸어. 그러니까 레이팅이 5점 정도 올려버리니까 턱걸이에 있던 놈들이 다 강등이 돼가지고 가부증을 이빠이 받고 있는 거야. 다 강등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빠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부죽을 이빠이 받고 있는 놈이 누구야? 1번 질풍태양과 4번 이 선덕공주 같은 말이거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 그런데 마체가 250다만짜리 마필인데 지금 58kg, 58.5kg에 7.5가 늘어났어. 능력에 대해서나 근간의 행보에 대해서는 나쁜 게 없어. 그러니까 일본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해. 그러니까 나도 인정을 해. 왜? 다른 마필도 센 말이 없으니까 상대적인 우위마니까 일본은 가져간다고. 그런데 변수가 뭐야? 7.5가 늘어났고 마체가 작은 놈에 7.5를 달아놨으니까 한 번도 59kg까지 달아본 적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능력을 좋게 보여준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행보가 좋아서 당연히 안고는 가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가부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자, 4번 선덕공주. 능력상으로 이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얘가 대가리예요. 얘가. 선덕공주가 대가리라고. 근데 지금 60kg를 받아버렸잖아. 와, 너무 무겁다. 이것도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 와, 이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아무리 능력상 대가리라고 해더라도 60kg 너무 무겁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놈의 그런 감량을 받은 놈의 능력은 어떠냐? 얘네들한테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가부주 인기마가 세냐 아니면 감량을 받고 있는 기복마들이 세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라고. 이거에 대한 형중을 네가 판단을 해라. 이 얘기를 지금 얘네들 지금 마사에서 이 경주에 대한 이거를 편성을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라고. 그러니까 1번 4번 같은 말은 능력은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가부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나머지 안 팔리는 말들은 감량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실질적인 능력마로 충마를 잡고 그 다음에 1번 4번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리는 배당마를 가져간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고 배당 단톡을 기대하는 경주인데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승부로 잡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오전장에 이거 두 개 세게 가장 세게 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 이것도 고민이 무진장돼. 자, 여기서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놈이 2번과 4번입니다. 자, 2번이라는 말은 뭐야? 대오마라는 말은 지난번 경주 때 거북등 급상승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했어. 야,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끝판력을 경주가 엄청나게 이게 경주가 끝나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주로가 빨라가지고 날라다녔어요. 말들이. 그러면 이번 경주가 내일 펼쳐지잖아. 그럼 내일 주로가 가볍다면 얘네들은 또 잘 뛸 거야. 그런데 내일 주로가 무거우면 얘네들 생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 대오마 같은 말은 내일 주로에 대한 여부가 이 마필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왜? 지난번 경주 때는 주로 빠르기가 빨라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내일 그런 주로가 형성되리란 믿음이 없잖아. 그렇지만 갖고 있는 걸음의 변화가 온 것은 분명해. 완전히 뭐 신출귀몰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요즘. 그러니까 2는 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번이 피스롤캣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좀 언밸런스적인 면이 있어요. 선행을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고 원사이드한 선행력이냐 이게 8번 이 천풍이라는 말이 붙어서 가는 경주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임력과 추진력을 봤을 때 추진력도 봐야 되거든. 근데 추진력이 우수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행을 가도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말이 아니라 발주가 빠른 종류로 봐야 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선행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선행을 발주가 빠른 말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도주마라는 표현을 써. 하지만 발주는 느리지만 추진력이 빠른 말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 30m, 50m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그 이후에 30m 이후에 쭉쭉쭉쭉 나가는 애도 있어. 이런 애들은 추진력이 굉장히 빠른 거야. 100m 뛸 때도 마찬가지잖아. 스타트가 빠르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그냥 빡빡 치고 나가는 우샤인 볼트 같은 애들은 그런 유형이잖아. 그러니까 선행마들은 종류가 은근히 많다고.
근데 4번은 발주가 어느 정도는 되는 말이지만 추진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난 안 봐. 나는 이 4번 같은 말을 안 본다고. 그래서 2번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충마 자체는 아예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2번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능력말을 갖고 가는 전략으로 이번 소주값 승부처에 임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나는 솔직하게 이게 내 마음으로 까보면 나 9번, 4번, 6번을 이렇게 한 방으로 때리거든요. 한 방으로 9번, 4번, 6번으로 때리는데 믿음이 안 가.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해 보인다. 유리해 보인다지 얘가 100% 오겠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때려 죽여도 하면 안 되는 경주야. 왜냐하면 압축이 되기는 하는데 이 압축이 근거가 뭐냐? 없어. 근거가 뭐야? 그냥 다른 말이 얘네들보다 더 똥말 같아서 얘네를 가져가는데 와, 뭐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찝찝하다. 난 안 하고 싶다. 이 결론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하면 안 된다고. 근거가 없어요. 9번, 4번, 6번이 그냥 상대들이 똥말이니까 상대적보다 조금 낫다 이 정도지 근거가 없어. 난 이런 경주는 안 해요. 왜? 난 이런 경주는 절대 안 해. 주식도 마찬가지야. 찝찝하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고점 같다. 밸류가 높다. 뭔가 나한테 하자가 걸리는 말들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10년을 들고 가. 5년을 어떻게 들고 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면 맨날 뒤다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기는 노름을 해야 된다고. 투자를 하든 노름을 하든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도 질 때 질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피로감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상대를 압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식이 됐든 홀덤이 됐든 바둑이가 됐든 뭐 경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지 않으면 이길 확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노름을 해서 평생 못 이겨요. 아니 내가 아무 패도 없어. 근데 되게 안 돼. 근데 딱 보니까 뭐 상대들이 못 치는 것 같아. 간땡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링이야. 말이 필요 없어. 변화를 줘야 되잖아. 오링. 그리고 나 속으로 그러지. 간땡이 크면 한번 들어와 봐. 네 간땡이로 한번 들어와 봐.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야.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 자, 다음 경주. 자,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은하수. 이건 대가리 같습니다. 저는 4번에 대해서는 뭐 선행력이 2%가 부족하긴 하지만 종반 뚝심도 우수하고 상대적인 우위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라 저는 강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축이 아니라 강축. 4번 은하수는 강축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 좋게 보는 말은 3번입니다. 트라이블 웜. 선행으로 1승을 했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491kg에 순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말에서 선행을 간 게 아니라 다른 놈들이 느려서 그냥 선행을 간 거야. 그러면 이편성에는 9번 필승여제나 외곽에 있는 10번 타이거선도 아니면 안쪽에 있는 1번 경복 스트레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얘네들이 선행을 가고 3번이 그러면 따라가는 경주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3번이 과연 선입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만 봤어요. 너가 선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복귀를 하더라도 항상 내가 얘기했지.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서 이 마피를 복귀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자꾸 복귀를 해야 된다고. 갔느니 안 갔느니 뭐 이런 그리고 뭐 잘 뛰었느니 못 뛰었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잘 뛰었지. 그런데 선행으로 뛰었잖아. 그러면 이 마피를 볼 때 얘가 선입으로 뛰었을 때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이라는 말을 같이 복귀를 하더라도 그냥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거 복귀하는 거 보면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은 식으로 볼게. 갔느니 안 갔느니 최선을 다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쪽으로만 해. 그건 지 주관적인 복귀잖아. 앞으로 이 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입상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3번이라는 말이 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준점이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경마를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백날 해봐야 지 생각이야. 자, 4번은 강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단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혹자들은 저한테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놈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야, 그래서 네가 뭐 맨날 맞춰? 나 못 맞춰. 그럼 너가 배팅하면 존나 했다? 난 잃지 않을 자신은 있어. 존나 따지는 존나 딸 만큼 내가 열심히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지만 잃지 않을 자신은 있어. 경마에서 때려 죽여도 난 잃지 않을 자신이 있어. 왜? 나는 할 경주와 안 할 경주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는 계산에 의해서 배팅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서 10번을 배팅을 하는데 9번을 죽어도 내가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배팅을 하니까 나는 100% 계산적으로 배팅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경마 배팅을 해도 지지 않은 자신은 있다. 100% 이긴다? 그만큼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 뭐 떼돈을 벌겠다고 내가 경마에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해. 여기에서 뭐 매덕을 벌 수 있어요? 아, 매덕을 벌다 그러면 배팅을 하겠지. 그럼 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4번, 3번이라는 막고는 나는 기준 막고로 본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내 기준은 이렇습니다. 간발이는 약간 터지는 말로 가져갈 거예요. 자, 제주교차 5경주로 갑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번을 얘기해 보면 3번, 8번, 9번이거든. 3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믿음 가는 놈 하나도 없어. 얘는 매번 내 새끼를 달고 다니는 놈이고 8번은 지난번 경주가 맥시멈이야. 그 다음에 3번은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3번, 8번, 9번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이건 운이에요. 난 이거를 실력이라고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런 배팅을 안 한다고. 이건 운에다 맡겨놓고 배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번까지 공개를 하는 강타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거를 이해 못하면 경마 힘들어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경마가.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7번 닥터 에이스는 뭐 이편성에서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이편성은 뭐 7번은 난 상당히 좋게 본다. 자, 일단 뭐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7번 닥터 에이스가 직지점 경주 때 정점 찍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으니까 그때 능력 자체를 선행으로 일구었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누구야? 6번 노얄 크리스탈과 8번 용비샤크거든. 그럼 얘네들이 선행을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선행시에 베스트인데 얘네들보다는 얘도 선행시에 베스트인데 선입시에 동등한 선입으로 뛴다고 했을 땐 당연히 얘가 센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2% 하자들 아니야 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도 100% 장담도 못하고 얘는 선행을 가면 100% 장담하는데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얘네들 중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선행을 가서 장담 못하는데 얘는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적인 충만은 7번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6번, 8번은 변수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근데 난 얘보다는 얘를 좋게 본다. 왜? 지난번에 능력 끌어내고 꼬꾸라진 거예요. 단아까가 못한 게 아니라 단아까가 잘 튀고 잘 타고 편성이 강해서 진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서승훈이가 그 능력보다 더 잘 탈 가능성은 난 희박하다고 봐. 단아까가 못하고 진 게 아니라 잘 타고 진 거니까.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승부처는 아닌데 터진다.
자, 7번 청룡 챔프를 대가리로 놓고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에선 7번 청룡 챔프도 불안하긴 한데 지난번에 경주력 상승을 이끌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뭐 복속률만 따지면 가장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직전 경시 경주력 상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턴상으로는 선취인 여부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청룡 챔프는 상대적인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마리 더 소개를 할게요. 자, 9번 소왕산입니다. 자, 요 마필은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좀 덜덜하게 팔리고 있죠. 자, 하지만 요 마필에 대해서는 출전만 모두가 개똥말 편성이라서 취입에만 의존을 하는 말들이에요. 취입력에만 의존하는 마필도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인데 항상 얘기를 하지 취입마가 월등한 취입력이 아니면 취입마는 올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느린 편성이라도. 그런데 같은 취입력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받는 거는 그나마도 선행력의 양상을 동반했을 때 그 취입력, 기존의 우수한 취입력이 시너지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7번을 충만하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후창에서는 다들 취입력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마필들인데 그중에서 누가 시너지, 날개를 다룰 수 있느냐. 그 날개는 뭐야? 선행력의 양상이거든. 어차피 다 뒤에서 날라오는 거북이 새끼들인데 그나마도 거북이 중에 토끼 같은 거북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토끼로 변할 수 있는 거북이 놈이 누구냐? 그 중에서는 9번을 좋게 본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한 마리도 왕배당마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마리 모두 그런 식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도 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 7번. 자, 그러면 여기서 6이냐, 9냐? 난 8번, 7번 인정. 그리고 후착은 6이냐, 9냐? 아, 이런 경주는 또 왜 안 하냐? 먹을 게 없어. 틀리면 나만 호구야. 틀리면 나만 호구고 먹을 건 1도 없어. 단방때 이런 거를 8 놓고 7 단방에 8 놓고 6, 9 이렇게 때리거나 8, 7 단방에 8, 6 두 방 때려도 이거는 먹을 게 없는 거야. 단방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단방 자신 없으면. 자,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아, 이 경주 어렵다, 야. 졸라게 어렵다. 자, 7번 색보름이 팔리는데 색보름이 능력마냐? 아니거든.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다가 등짐도 무거워. 왜 팔리는 거야? 내 입장에선 그래. 아니 7이 왜 팔리는 건데 여기서.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다. 그건 뭐 상당히 좋지.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능력 자체가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하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편성을 잘 만나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의 편성이 그때 당시의 편성보다 약하냐. 상똥말 경주예요. 그러니까 그 상똥말 경주인데 지금의 능력 자체가 대가리급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야, 이러면은 이건 골치 아픈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7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오히려 1번 전농혁신을 더 세게 봅니다. 그럼 이게 항상 이게 능력 분석이랑 부분과 이런 거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1번이라는 말을 전농혁신과 7번이라는 말을 봤을 때 내가 보는 능력 분석에선 얘가 센 말이거든. 그런데 마방 관계자들, 즉 김준호나 김다영이가 봤을 때는 얘가 센 말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조교사가 봤을 때도 얘가 센 말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꼬랑지를 내리고 시작을 하고 얘는 내가 대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주를 치렀을 때 과연 누가 이기겠냐 이런 부분이거든. 이게 멘탈적인 부분이거든. 이런 게. 그 승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이런 경주 외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능력 분석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 경마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라고. 난 때려 죽여도 1위 7을 이긴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안 가져가. 난 이를 가져가. 그러면 후착도 터진다는 얘기네. 터지지. 왜? 왜 터지냐?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2번 돈마맨, 5번 지금 마마골드, 7번 색보름이 가부증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말들이야.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2번도 능력상은 이익급 말이야. 그리고 이 7번도 복승률로만 따지면 대가리급 사이즈로 팔리는 거잖아. 복승률로. 사이즈로 팔리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257이 지금 다 가부증 인기만거든. 그런데 나는 이 중에서 다 안 봐. 왜? 가부증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실질적인 능력마냐. 그냥 부증만 높은 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메 능력도 없는데 부증까지 높아버려? 어메 얘는 왜 팔리는 거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 마리를 다 거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세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는 뭐냐면 나도 이런 경주 안 해. 왜 안 하냐면 일에 대한 승부의지를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세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게 어마무시하게 크다면 모르지만 별로 안 커. 왜? 8번 녹색왕자도 인정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뭐 이게 뭐 이거보다야 배당이 크지만 월등한 우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이런 경주는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부산 7경주입니다. 마개부 승부처. 지금부터 이제 세계 연장 승부로 들어갑니다. 할 게 여기밖에 없어요. 승부할 게. 나머지는 다 이상해. 자, 여기는 한번 때려볼 만한 하죠. 왜 그러냐. 능력상으로 뛰면은 내일까지 뛰어도 10이 대가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일까지 뛰어도 10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7번 운주 매직도 굉장히 좋게 봐. 이게 인기마잖아. 10번, 7번이. 그런데 야 이게 딱 보니까 거리가 1800이야. 1800이고 얘는 이착이 많은 애야. 이착이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취입으로 구분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취입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랬잖아.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마. 그러니까 취입형 인기 많은 대가리를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해당 사항에 들어가는 말이야. 현재까지 보유한 능력은 가장 우수하지만 취입형 각질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대가리가 될 수 없다. 자, 다음에 7번 운주 매직입니다. 자, 얘도 취입형입니다. 얘도 취입형이니까 능력만 두 마리가 강력하게 대끼리로 팔리는데 얘네들이 다 취입마야. 그 음에 빠져도 할 말 없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닥에 깔고 가는 용이지 대가리로 세우거나 뭐 단통으로 때리거나 이런 게 좀 불안해. 어찌됐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닥에다 놓는다면 야, 그 대한마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충마가 누구냐. 그 충마를 전혀 안 팔리는 베이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10번, 7번 외에 한 마리를 더 가져가는데 삼복 세 방으로 때리는데 그 한 마리는 역시나 배당마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10번, 7번 중에서 한 마리만 온다라는 결론이야. 왜? 둘 다 취입마기 때문에 취입마로 그냥 1등, 2등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게 내 결론.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10번, 2번 인정. 프라임 단어와 2번 미스터 프라임. 이거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얘는 선행 갈 수 있고 얘는 선입이니까 앞선을 뛰는 놈들이고 능력마니까 10번, 2번이 끌고 들어올 수 있어. 나는 인정. 자, 그런데 여기 한 마리를 배당마로 가져가고 충마 자체에서 저는 이변이 발생을 한다 해서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가져간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선행을 10번이 끌고 갔을 때 이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즉 선입형 강자 중에서 변수가 발생을 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10이 선행을 간다. 자, 그리고 2번은 선입을 쓴다. 자, 그러면 앞선이 강하잖아. 앞선이 강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입형에서 뭔가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충마 자체, 즉 선입형 강자와 선입형 이변이 가능한 말을 대가리, 배당마로 대가리를 잡고 때리고 들어가고 전혀 안 팔리는 마필 하나를 더 붙여서 간다. 요게 제가 노리는 이번 재테크 승부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제 구경주 마지막 승부처, 세계 승부처 붙였다고 얘기해 드렸죠. 자,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여기는 또 10번 빛나는 길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인데 58kg에 대한 가부종을 달고 있고, 이번에 재검대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 외측 사인기로 인해서 요번에 재검을 받고 출전하는 7번 맹룡이 재검대 거름만 놓고 오면 어메 겁나게 좋은 걸 그냥 와 있네. 그것도 선입으로 딱 박자 맞춰서 뛰는데 선행도 아니고 선입인데 걸음이 펄펄 날르네. 음의 대가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검대 모습이 좋았던 7번 맹룡과 10번 빛나는 길은 그야말로 배팅권의 단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0%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경마는 띄워봐야 아는 거야. 맹룡이 이렇게 좋았어도 어쨌든 요 마필도 재검을 받고 나온 말이고 10번 같은 말도 사실상 약간 취입으로 구분이 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 나는 희박하다.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가 누굴까요? 자, 요 두 마필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여기도 실질적인 능력만 하나를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충마 자체는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 1400m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다. 왜? 요쪽 요렇게 안정적인 흐름으로는 나는 요 조합으로는 입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 세 마리를 놓고 여기에 변수를 갖고 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는 입상마가 유추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놓고 때려보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붙어보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경마 모든 분들이 대성하시길 바라겠고, 자, 아까 초반부에 제가 뭐 생뚱맞은 소리를 했는데 엊그제 이제 제 팬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가는 말을 충마로 좀 잘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내가 좀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쓴소리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모두 건성하시고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세요.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